네, 7월 1일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자세히 다음 주 시장 대비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박병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또 일주일 만에 만났잖아요. 네네. 매니저님의 머리색이 조금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네, 블론디하게 좀 했습니다. 네, 머리 색깔이 너무 예쁘다라고 또 안에서도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또 아름다운 블론드 헤어를 가지신 박병주 매니저님과 함께 오늘 고엔스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는 다음 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다음 주 시장 공략주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입니다. 네. 키워드는 태양광 강소 기업인데요. 요즘 또 신재생 에너지로 태양광이 계속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어떤 종목인지 잠깐 힌트 좀 주세요. 네. 지금 이제 오늘 또 보니까 그 전체 시황이 안 좋잖아요. 네. 근데 태양광 관련주는 태양처럼 이렇게 반짝반짝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 한 10%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우리 이제 시황이 밀리면 종목도 같이 밀려요. 그걸 제가 항상 강조드렸는데 밀렸지만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그 태양광 발전 시스템도 하고 태양광 전지판도 하는 그런 이제 태양광에 관련된 강소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태양광 강소 기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또 유럽발 호재로 계속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되고 있는데 네. 어떤 종목일지 종목명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실까요? 네, 종목명은 SDN이네요. SDN입니다. 네. 자, 이 SDN 이 종목의 한 투자 포인트 볼까요? 투자 포인트를 자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수주 잔고를 보니까 거의 250억 정도 수주를 해놨어요. 그리고 태양광 전지판, 우리 이제 보면은 시골 이렇게 논밭에 보면은 이제 그 이렇게 산자락에 보면은 태양광 이렇게 전지판이 설치되어 있죠. 그런 전지판을 생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조선과 관련된 엔진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요새 지금 또 핫하게 LNG선 관련 조선업체들이 주가가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되고 있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왔습니다. 네, SDN 요즘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차트를 보면서 저희가 가격 조작도 한번 세워볼까요?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수급을 봐야 돼요. 이런 종목은 일단은 전체적인 그 분위기가 태양광 쪽에 분위기가 쏠리면 그쪽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최근에 보니까 OCI라는 종목이 많이 갔어요. 네. OCI가 대표적으로 태양광 관련 대표 주자인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는 단지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성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가들이 많이 올랐는데, 요새 보면은 이제 하나솔루션이나 그리고 OCI, 태양광을 대표하는 그런 대형 회사들이 실적이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소형 강소 회사를 또 그럴 것입니다. 근데 주가를 보면 여기서 거래량이 상한가를 치면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네.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 이제 일단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 저점을 높이죠. 이렇게 보시면 저점을 높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추세가 살아서 가는 건데, 여기서 거래량이 들고 나서 지금 보시면 거래량을 다시 줄여가지고 다시 위로 눌림목을 한 달 정도 주고 다시 올라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은 장중에 거의 3,000원까지 왔지만 우리 이제 그 지수가 아침에 한 2,330에서 장중에 2,300을 깼잖아요. 그렇게 되면 심리가 이제 불안하니까, 즉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거예요. 지수가 빠지면 알고리즘 작동해가지고 저절로 가격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밀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밀릴 때 거래량이 별로 없었던 거죠. 네. 그러면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물량이. 그래서 요 정도 2,810원 정도의 매수가 가능하고요. 자, 목표가 1차 목표가는 저는 3,34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원 말씀드리면서 뭐 하나솔루션이나 OCI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은 이제 흔들릴 때 내 마음을 잡아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주 시장 공략주는 SDN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매수가는 2,810원, 목표가는 3,340원, 손절가는 2,500원으로 또 태양광 사업에서 SDN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주 시장의 두 번째 공략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키워드가 실적 대비 낙폭 과대는 호재라고 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힌트 좀 주세요. 힌트를 주면 사랑해요 뭡니까? 사랑해요. 그러면은
LG. 네. LG. 사랑해, LG. 종목명을 바로 공개해보겠습니다. 사랑해, LG전자네요. 네. 그렇죠. 근데 LG전자가 있잖아요. 제가 그 앵커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요즘에 주식을 던져버리고 싶나요? 들고 가고 싶나요? 솔직하게. 아, 요즘 던져고 싶죠. 던져보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팔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LG전자가 주가가 너무 빠지까진 거예요. 이게 그 2021년 그때 고점이 19만 3천 원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얼마까지 빠졌냐면 거기 반토막을 더 깨가지고 8만 7천 원까지 빠졌나요? 그래가지고 오늘 9만 원 근처에 끝났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빠져요. 그러면 LG전자가 그 정도로 혹독하게 빠져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왜 LG전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까? 그거는 이제 그 우리 한국이라는 이 경제 자체, 이제 시스템 자체가 세계 경제를 미리 말해주는 그런 가늠자가 되죠. 일종의 어찌 본다면 세계 경제 카나리아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 주자를 먼저 이렇게 막 두드러 팬 거예요. 이제 세계 경제가 나빠질까지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보니까 첫 번째는 실적이 대비 역사적 저평가다.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것을 들고 오겠습니까? 저는 웬만한 이런 데이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는 주관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실적이라는 것은 계속 변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했을 때 만약에 세계 경제가 2023년에 폭삭을 한다. 그러면 실적은 계속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것을 예상을 벗어나고 계속 실적은 또 하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퍼가 5.5배고 그다음에 PBR이 0.75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의 지금 주당 청산 가치 그게 약 12만 원 정도인데 주가가 지금 9만 원도 안 되니까 이 회사를 차라리 청산해 주세요. 근데 이익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산 가치 정도에 너무나 싸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위기는 아니고 내년에는 혹시 모를지라도 그렇다면 그런 것을 본다면 굉장히 싸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점에서 55%가 빠졌다. 이 정도 보면은 거의 위기급이에요. 경제 위기. 지금 아직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기대하는 거 뭐냐면 LG전자는 수출도 많이 합니다. 네. 수출을 많이 하면 이 회사를 이제 2분기는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3분기 실적이 왜 좋아지냐면 환율이 지금 1,300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수출 회사들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이렇게 됩니다. 환율 1,300원 곱하기 수출액이에요. 그러니까 1,200원대 수출액하고 영업이익보다도 1,300원대 영업 수출액이 많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그런 그 수치가 3분기 때 수치화가 된다 이거죠. 3분기 때. 예. 혹은 이제 2분기도 환율이 지금 1,250원대 놀았거든요. 그러면 1분기보다 그 영업 매출액이나 영업이 더 증가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주가는 이미 많이 빠진 거예요. 지금 고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LG전자가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가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밀려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네.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이 보시도록 한번 저 월봉으로 봐주시겠어요? 85,600원 찍었네요. 자, 연초에 193,000원 3,000원 보이지도 않네요. 지금 거기하고 최고 고점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거의 한 1년하고 6개월 동안 계속 빠진 거, 이거 보이시네요. 월봉인데, 요 가격에서 193,000원이죠. 그래서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빠지기만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양봉이네요. 양봉. 이게 무슨 말이죠? 이번 7월 달부터는 나는 올라갈 거야.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거야. 라고 신호를 준 거예요. 이게 양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선에서는 과감하게 매수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한 그런 성과들이 아마 2분기 실적부터는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 그 3분기도 내년에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따라서 요 정도 89,900원에서는 과감하게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1차는 98,000원 그리고 2차는 손절가 73,000원이고 저는 2차는 나중에 이제 98,000원을 돌파한다면 뭐 여기 매수한 가격이 충분히 20%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의 두 번째 공략주는 LG전자입니다. 지금 너무 과대 낙폭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98,000원, 손절가는 73,000원으로 가격 전략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시장에서 고엔스탑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마지막 순서로는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요. 고민되셨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댓글창에 한꺼번에 남겨주시면 박병주 매니저님과 함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고엔스탑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대장 자리했고요. 2차 전지와 방산주, MLCC, 전장사업, MSCI 편입, 건설주, 실적 호조, 신약 개발, 히토류까지 자리를 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일지 종목명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위치한 SK 하이닉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반도체 대장주들이 엄청나게 밀려나면서 오늘 또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다음 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스탑을 하겠습니다. 자, 스탑을 하는 이유를 이제 제가 여기서 가장 많이 봤던 종목들이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네이버 이렇게 많았는데 간단합니다. 자, 우리 아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오늘도 저점을 또 깼어요. 이런 경우는 스탑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을 보면은 이제 파동상 작년에 이제 10월 달에 저점 9만 원을 깼거든요. 그 9만 원 깬 게 상당히 아파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계속 흘러내리는 패턴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요거는 스탑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네. 반도체 업체들이 계속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미 알려진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하반기죠. 네. 7월 1일이 하반기인데, 첫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삼성전기 이런 IT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타깃으로 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이제 고점에서 거의 43% 이상을 빠졌거든요. 그 하이닉스는 그보다는 덜 빠졌어요. 삼성전자는 그 정도 이제 빠졌는데, 근데 우리 이제 현재 흘러내리는 추세 하락의 각도로 본다면은 저는 그렇게 별것 희망은 좀 적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적인 시황 종합주가 지수, 저는 이제 우리 종합주가 지수를 이제 3월 달부터 계속 5월 달까지 그때 우리 지수가 2,600 이상 있을 때 우리 지수가 2,250선 올 수 있다 그랬거든요. 계속 밀어가지고 계속 저는 이제 곱버스나 타이거 인버스 쪽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지수가 더 강하게 빠진다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왜 그러냐? 제가 그동안에 연구를 해본 바람은 우리 종합지수가 장기 이평선, 시청자님들이 이거 봐보시죠. 장기 이평선에서 481, 241, 120일, 그리고 60일, 20일, 10일. 요거를 한번 이평선 놓고 보세요. 그러면 그 이평선이 모두가 역배열이 되면 더 이상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역배열이 되고 있어요. 아마 역배열이 되고 나서 조금 빠진 척 하다가 V자로 올라가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지수가 이제 미국 증시로이나 독일 증시로 인해서 해외적인 요인으로 약간 밑으로 2250 정도까지 출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빠진다고 해서 곱버스나 인버스를 사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시장이 강한 반등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반등 목표치를 이번 추석까지, 추석에서는 분명히 좋은 선물이 올 것이다. 그래야 뭐 추석도 좋은 선물 와야지 않습니까? 네. 추석까지 빠지면 되겠어요? 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추석을 향해서 이제는 저점 찍고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물론 제가 여기서 강추는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워낙 각도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다른 종목으로 하셔가지고 뭐 내가 말씀드렸던 LG전자 같은 거 이런 공략하면 되겠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오늘이 7월 1일로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하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더 반등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닉스는 스탑 의견을 주셨는데요.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하이엔드 제품에 대한 수요로 또 3분기 실적은 괜찮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기는 다음 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삼성전기도 스탑을 네, 해야 되겠는데 한번 그래 볼까요? 네. 삼성전기도 지금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서 털어버릴 주식은 계속 추세를 이렇게 낮추잖아요. 각도를 재봤는데 이런 주식은 빨리빨리 손절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계속 저점을 낮추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떨어질 때 음봉의 개수가 계속 많아요. 양봉은 이 두께가 짧은데 음봉은 두께가 두꺼우면서 막 빠지잖아요. 이것은 매도 압력이 계속 거세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제가 스탑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삼성전기는 하락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스탑 의견을 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지수를 끌어내리는 게 외국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팔아치우고 있는데 유독 또 전기전자 섹터를 집중 매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쪽으로 매도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그 영업이익에서 거의 IT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 LG전자 이렇게 IT 섹터가 우리 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의 거의 많을 때는 40%까지를 또 육박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자체가 하강 국면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무섭게 빠른 속도로 하강 국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 주력이 그쪽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그쪽 부분이니까 또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매도해서 빠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 외국인들도 일종의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겁을 먹고 있는 거죠. 세계 경기가 그러니까 하강 국면으로 가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도 안 될 것이다. 또 그거 하나하고 환율이 계속 약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면 환차손하고 경기 하강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찌 보면은 과매도도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떨어지는 각도가 워낙 세기 때문에 떨어지는 각도가 셌을 때 반등이 또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견해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건설주 7번째 위치한 삼성엔지니어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분기 중에 또 이렇게 낙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또 3분기에는 이렇게 연쇄 수주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작용을 했습니다. 네. 또 삼성엔지니어링은 다음 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이 종목은 제가 고로 하겠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제 고로 했는가를 하면 그래프를 딱 보시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강하게 빠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떨어질 때는 스탑을 하지만 강하게 양봉을 5개를 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눌러줄지라도 여기를 외바닥을 만들고 다시 쌍바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건설주이잖아요. 네. 건설주가 또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게 원자재 가격 상승인데 그건 또 건설주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우리가 집을 짓는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주라기보다는 네. 플랜트, 해외 플랜트를 많이 해요, 수주를. 특히 국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예전에 이제 국제 유가가 그 이제 6년부터 해가지고 2007년까지 국제 유가가 30달러에서 140달러 올라갈 때는 중동에서 수주를 많이 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이번에 제가 수주하는 것도 보니까 해외에서 수주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지금 건설주를 놀고 있는데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 암만 해도 건설 회사들은 자기들이 이제 분양을 할 때 그 차익이 줄어들겠죠. 그런 제가 보면 건설 회사들은 그런 부분을 본다. 우리나라 이제 국내 주택을 위주로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그 유가가 이제 저도 서서히 고점을 쳐서 내려올 수 있다라고 놓고 본다면 이제 플랜트 공사 부분도 조금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적인 요인은 현재 그 윤석열 정부에서 250만 호 주택
건설을 뭐 새로 짓거나 아니면 보수하거나 해서 공급한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호재는 있겠지만 국내외적인 호재 요인은 적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엔지니어링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에 위치한 유니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중단체가 미국의 또 히토류를 공격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관련주로 네. 주목을 받았는데요. 유니온은 다음 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이 종목은 제가 고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그래프를 볼게요. 네. 자, 오늘 그냥 그런 뉴스 호재를 가지고 제가 보니까 오르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고는 할게요. 여기서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군다나 강하게 V자 형태로 오르면서 오늘 대량 거래를 쓸어서 윗꼬리 달았기 때문에 요 윗꼬리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7,000원까지 다시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미국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중국이 또 히토류를 무기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좀 공격적인 모습을 내고 있는데요. 네네.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때도 히토류가 또 주목을 받아왔었는데 네네. 이번에도 또 미중 갈등이 다시 심화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미 이번에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뉴질랜드나 호주 이제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중국을 이렇게 포위하는 전략으로 해서 나토 회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성명을 했죠. 이제 우리를 뭐 말살하는 정책이냐. 그래서 미중 갈등은 계속 저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들 히토류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러시아처럼 에너지를 무기하는 것처럼 여기도 히토류를 무기할 수 있다라고 저도 일단은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전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도 물론 관련주들이 주가가 출렁출렁 할 수 있다라고 봐요. 더군다나 그 시장이 이제 2,300대를 살짝 깨서 2,250대 온다 할지라도 이제 전체적인 시황 자체는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올라가는 국면, 더군다나 지금 요 올라가는 상승 국면은 그 엘리어트 파동에서 비파 상승 국면이거든요. 그런 비파 상승 국면에서는 이런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주가의 상승 탄력이 좋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히토류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는 유니온은 다음 주 시장에서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들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고엔스탑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기와 카카오페이는 스탑 의견을 주셨고요. 나머지 6가지 종목들은 고 의견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자막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신성 ENG입니다. 매수가는 2,154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네. 네, 지금 현재가 2,085원. 자, 신성 ENG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전반에 태양광 관련주들이 여기 부분에서 같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대량 거래를 실었죠. 그리고 보시면 계속 저점을 높이잖아요. 그렇죠? 저점을 높이죠. 하이닉스처럼 계속 낮추는 게 아니고 저점을 높이고 여기 부분에서 거래를 터뜨리면서 앞에 있는 매물을 소화시켰잖아요. 소화시키고 나서 자, 눌림목 때 거래량이 확 줄어들었죠. 오늘 살짝 눌러진 이유는 왜냐면 오늘 우리나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가 확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빠졌다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여기 요 부분에서 외바닥을 만주고 쌍바닥을 쳤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어서 뭐 목표가는 한 2,800원, 2,000 여기 2,200원, 2,500원 대도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성 ENG는 목표가 2,500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상담은 DB하이텍인데요. 매수가는 69,0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요. 추매를 해야 될지 걱정이시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매를 어떻게 해야 되나 볼까요, 한번. 이것도 거의 이제 각도가 떨어지는 각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각도가 크다는 것은 올라갈 때도 매도 압력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니까 매수 가격 대비 지금 약 한 20% 손해 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추매를 하는 것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올라가더라도 상승 탄력이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1차 대응 방법은 뭐냐면 가지고 있는 물량을 현재는 꾹 참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다음 주 정도는 이제 진바닥을 찍고 올라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거를 또 한 가지 근거가 환율 시장에서 일본 엔화가 이제는 드디어 약세에서 강세로 7월 달에 전환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엔화는 그 세계 증시의 카나리아,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 엔화가 드디어 이제 강세로 됐기 때문에 그러면 세계 증시도 조만간에 턴한다라고 본다면 반등 오겠죠. 반등 오는데 강하게 왔을 때 21선 내려오는 21선 그 근처에서 한 번 팔아줬다가 다시 한번 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하고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할 자금이 있다. 그렇다면 태양광 관련주를 관심 있게 보시면서 그런 종목을 공략한다면 이 종목보다 수익을 더 많이 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물타기는 이제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B 하이텍은 또 너무 많이 빠져서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상담은 라온피플입니다. 매수가는 14,500원에 비중은 5%라고 하시는데요. 라온피플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라온피플 한번 그래프를 자 볼게요. 라온피플은 지금 14,500원이면 여 근처 사신 것 같아요. 거래량 터졌죠. 아주 좋아요. 이런 경우는 자 거래량이 확 늘어나면서 여기 수급을 잡아챘죠.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겠다 신호 나왔거든요. 그래서 비중 5%인데 자 5% 더 넣어가지고 10% 사도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여기 2만 원대. 2만 원대까지 보시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제가 오랜만에 추가 매수 사인 드리겠습니다. 네, 라온피플은 지금 딱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 또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텍이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8,78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현재가가 5,480원이어서 또 많이 빠져 있어요. 매수가가 8,780원이네요. 많이 빠졌네요. 네. 자, 보겠습니다. 제가 또 누굽니까? 해결책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버텨야 된다. 일단은 버텨야 돼. 왜 그렇습니까? 전반적인 이제 시황이 이제 지금은 바닥진가. 제가 박병주 매니저가 3월 달부터 계속 저는 2,600을 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시황이 바닥을 찍은 거 코스닥도 거의 바닥권에 왔다. 그러면 디스플레이텍도 6월 달에 이렇게 확 빠졌잖아요. 왜 그래? 전체적인 시황이 급락이 오니까. 근데 시황이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외바닥, 쌍바닥까지 완성했기 때문에 제가 본다면 잘한다면 8,000원까지도 반등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자, 입술을 깨물면서 한번 기다려보고 종합지수 한 2,700선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계속 거기까지 반등 오기 기다렸다가 저는 8,000원까지는 반등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텍 많이 힘드시겠지만 또 코스피가 2,700선을 회복하는 날까지 그래도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도 박병주 매니저님의 공식 밴드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제가 오늘은 이제 일정이 있어서 이제 무료 방송은 좀 쉬고요.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 MBN 골드 박병주 밴드를 스마트폰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거기로 입장을 하시면 이제 무료입니다. 그러면 제가 좋은 종목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그 곧버스라고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 그리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또 여기서 드렸던 코덱스 코스닥 선물 인버스 그 종목을 MBN 골드 박병주 밴드에 들여가지고 이번에 폭락장에서도 30% 이상의 대박을 났어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폭락장에서. 그래서 이제는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의 원금 회복을 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을 제가 MBN 골드 박병주 밴드에 드릴 테니까 스마트폰 검색창에서 오셔가지고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